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 소개를 맡은 다이아몬드 배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어떤 기술과 사업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주제로 제가 사업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70세를 이제 못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불과 한 2, 30년 전만 해도 한 70, 80 정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보통 평균 연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100세까지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 주변에 봐도 그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상당히 정정하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6세 할머니가 모델 활동을 하는 또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나이를 잊고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교육받는 때는 우리가 수입이 없다가 이제 50세까지 쭉 해서 피크를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수입 곡선이 이제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가 둘, 셋이면은 이제 곱하기 두 배, 세 배로 올라가는데 보통 이렇게 지출이 50세 전에는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지출을 확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고정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상대적으로 남들이 여행을 가면 그 여행을 또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증가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살짝 줄어든다고 해도 이거는 크게 줄지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수입이 있어요. 원하는 수입은 어쨌든 약간 굴곡이 있더라도 꾸준히 뭔가 준비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보통 우리 수익 곡선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이렇게 증가돼도 좋을 건데, 내가 어떤 수입을 가져갈 때 병행을 해서 이 지점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천천히 준비해서 나중에 내 수입이 뚝 떨어질 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런 일이 찾는 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내 수익과 인플레이션이 역전이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수입으로 준비를 해보자.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늘 사업 소개를 좀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제가 키워드를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작년서부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이 주변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다들 아시죠? 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메타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앞으로는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우리 삶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TV에 보시면은 그 가상 인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가 지금 빠르게 펼쳐지고 있고요. 모빌리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 분야 이야기하는데 요건 좀 이따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 예전에는 아프면은 병원에 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약간 건강이라는 분야에서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그 건강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그 실버 산업과도 연관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노령 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요즘에 ESG 경영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와서 지구 온난화,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 이제 오늘 전쟁 중이잖아요. 인간이 사고 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들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자율주행에 대한 그 관심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들 차 한 대씩은 이제 뭐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운전자를 이제 보조하는 걸 한 1.0이다 이렇게 봤고, 뭐 조금 우리를 좀 자동화로 도와준다 그러면 2.0,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면 3.0, 실질적으로 이제 핸들을 놓을 수 있다 그러면 4.0이고, 완전 자율주행을 우리가 5.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그냥 차에 타서 음성으로만 그냥 목적지만 알려줘도 주무셔도 갈 수 있는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5.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용화된 차가 2.5예요. 그래서 옵션을 아마 최고로 높이면 2.5 정도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정도는 핸들을 뭐 놓을 수는 없지만 그냥 메시지 정도, 뭐 채팅 정도, 카카오톡 정도 해도 고속도로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인터체인지에서 톨게이트 나가는 것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지금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좋겠네,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쯤 되면 버스 기사도 없어질 거고요. 택시 기사도 없어질 거고요. 그죠? 우리가 차를 소유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렸을 때 과연 우리의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차량에 제가 알기로 부품 가지수가 수만 가지가 들어가는데 전기 자동차는 5분의 1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아산 현대자동차에서 뭐 업무가 너무 고강도다 뭐 이래갖고 또 뭐 좀 협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뭐 고강도건 뭐건 많은 인력들이 대체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게 내가 아니면 다행인데 내 자식, 내 주변, 내 형제, 내 친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 핸드폰이 상용화된 게 2007년이었어요. 그때 아이폰이 처음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이제 초반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갖고 다녔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가 됐는데 이제 웨어러블 시장이라고 해서 이 웨어러블 시장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핸드폰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무선 이어폰 정도는 하나 갖고 다니는 시대죠. 근데 무선 이어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시계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주 초고가 그 시계 시장이 있어요. 스위스 시장. 그런 시장은 뭐 지금도 건재하대요. 롤렉스나 뭐 이런 시장들은. 그런데 그 밑에 중라인의 명품 시장이 있어요. 뭐 해밀턴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은 이미 백화점에서 다 철수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당근마켓이나 중고마켓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시계들이 중고로 엄청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애플워치나 뭐 삼성워치 같은 걸로 빠르게 전향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 하나만 바꾸면 된다 그러지만 지금은 무선 이어폰, 시계, 핸드폰까지 삼박자를 다 바꿔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생필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시장, 이런 것들이 그냥 편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온도, 고혈압, 뭐 당뇨 체크까지 앞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애플 시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충격 감지까지 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SOS 신호까지 보낼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끊임없이 획기적으로 지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삶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최근에는
챗GPT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게 나왔는데 이게 2022년 11월에 상용화됐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은 이게 잘 무슨 개념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그야말로 채팅하는 AI예요. 채팅하는 AI.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 회사나 이런 데 전화를 해보시면 예전에는 상담원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ARS로 넘어가고 약간은 어색하지만 인간의 목소리를 가진 그 제3의 무언가가 우리한테 응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빨리 하면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챗GPT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요. 인간이 쓰는 방식 그대로의 언어를 구현해내요. 지금은 그거를 글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음성과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면 우리 인간은 이거를 구별을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기계구나, 이거 컴퓨터구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발전을 하면 지금 수준에서도요, 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쓴 글인지 컴퓨터가 쓴 글인지 우린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챗GPT가 쓴 글이 실질적으로 책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 꿈을 설정하고 결단을 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접촉과 초대를 하고 사업 소개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고 뎁스와 위스를 하라고 얘가 알려주더라고요. 나 진짜 야, 이게 이런 시대예요.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물어봤어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어? 그랬더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을 저에게 물어보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걸 알려주더라니까요. 야, 그리고 그 밑에 자세한 걸 하면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연결해 주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이 안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계속 끌고 가서 결국은 어, 내가 처음에 원했던 그 질문, 원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위층으로 내려가면서 질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핸드폰 하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검색과는 좀 다르죠. 음, 얼마 전에 이 박윤배 씨가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전원일기 가족이 모여서 사실 이 대화하는 거를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AI로 구현을 해낸 거예요. 모습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가 이렇게 녹화된 그 무언가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각본대로 짜서 이야기를 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와 이미지, 말소리를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AI한테 이 박윤배 씨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구현해내는. 앞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와 그 AI가 만났을 때 정말 편한, 우리가 좀 편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삶이 될 수도 있는. 지금도 그 전화로 오는 그 뭐죠? 사기 같은 거 우리가 못 걸러내고 많은 분들이 속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음성 인식과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법적으로 마련하려고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기술을 법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죠. 그런데 이 AI, 컴퓨터는 10년 전에 빅데이터에 내가 인터넷에 무슨 상담을 했고 어떤 글을 썼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데이터가 다 살아만 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성향을 더 잘 이해하는 제3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엄청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수백 배의 속도와 성능을 자랑하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가 앞으로 열리면 AI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물 인터넷,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자동차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 이제는 음성 인식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고,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얼굴이 그대로 누군가한테 아직 이미지로 다가서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끼리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바타 공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바타를 만났어요. 그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영화, 허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어떤 남자가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컴퓨터와 대화를 시도를 해요. 구매를 했죠. 그 나중에 이 컴퓨터한테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랑을 느끼고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컴퓨터가 자기 같은 남자들 동시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해하면서 영화 끝나는 영화거든요. 이게 영화가 나온 지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미 수년 전서부터 이런 세상을 예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열리면 우리는 인간인지 뭔지 모르는, 그리고 들어가면 컴퓨터가 조종하는 수백 수천만의 인구와 우리는 교류하면서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외로움을 달래고 뭔가 그 안에서 창의적인 뭔가를 해낼 수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무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열렸을 때 내가 100세까지 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사라질 직업의 첫 번째가 대면 서비스예요. 텔레마케터는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이고요. 판매직, 서비스직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선생님도 제일 빨리 없어질 직업,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제일 빨리 없어질 거냐? 역사 과목이 제일 빨리 없어질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역사는 이미 과거에 다 밝혀진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챗GPT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앞으로의 가능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미 다 밝혀진 것 같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예전에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AI 기술 때문에 빠른 속도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챗GPT 물어본 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빙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생활 속으로 점점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들도요, 더 이상 숙제를 내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제 선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챗GPT한테 물어봐서 답안지를 갖고 오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도 좀 교육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부분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AI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전문가들이 그 AI 그림을 보고 이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영감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간과 이제는 그림이나 미술, 사진, 음악이 이제 인간과 경쟁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 앞으로 이런 예술적인 부분이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법률, 보통 미국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 책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판례를 갖고 하거든요. 이 AI가 제일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미국 100년 역사에서 판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판사가 뭔가 할 때, 야, 이런 사례가 있는 사례를 좀 끌어다 줘 그러면 챗GPT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문서화해서 갖다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단을 AI에게 맡기진 않겠지만 AI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죄가 많을 거냐 적을 거냐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판단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챗GPT가 쓴 책이 200여 권이 넘어섰다고 뭐 할 정도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들, 사고력, 창의력, 통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학 교육이라는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말만 나오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100세 시대까지 살아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이건 오늘 당장 듣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챗GPT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이고, 여기와 경쟁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요. 이제는 이제 뭐 인간의 직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챗GPT가 1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착해요. 이거 불과 나온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책을 봤더니 몇 가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구성하고 컨셉을 짜고 리딩하고 휴먼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의 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돈 걱정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아보셔야죠. 요거를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전에는 요런 이제 뭐 노이즈, 데이터, 정보, 지식 요 부분은 이제는 기계가 완전히 담당을 하겠다는 거야. 기계가, 컴퓨터가. 그래서 인간의 영역이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영역은 요 두 가지로 압축될 것이다. 지혜와 통찰 영역으로 압축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기술을 배우신다든지 뭐 지식 기반, 뭔가 외워서 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와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직업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는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야. 혼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컨셉을 짜고 감독하고 구성하고 하는 걸 우리는 해내야 되고 사업은 곧 지혜와 통찰의 개념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월급 받고 사는 시대는 앞으로 10년 안에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사업. 근데 사업이라는 거는 자본이나 인프라, 뭐 법률적인 거, 마케팅, 뭐 직원들 이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어, MZ세대는 저자본이나 인터넷, SNS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읽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사업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랜차이즈, 창고 소유, 자판기,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밑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큰 자본이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는 사업 방법이다라고 이제 책에 소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일에서 시간을 복제하는 일로 바꿔내자. 아, 예전에는 이제 직원을 써서 직원이 나를 위해서 1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직원을 100명을 쓰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100시간을 창출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거나 재벌들은 부자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젠 앞으로는 AI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시스템화 시키면 시간을 무제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지금도 상위 부자와 중간 하위 부자의 부의 수준이 17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170배 이상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잘 먹고 살면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런 회사가 1959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6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검증은 끝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오해,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옆집 엄마, 내 주변의 친구가 했던 방식과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챗GPT에 들어가서 아메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물어보기만 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아까 보셨죠? 그런 자료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엄마의 앞집 엄마의 이야기보다는 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제 5가지, 세제, 에롯이라는 세제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호텔, 뭐 박물관, 음, 비행 학교, 뭐 체육관, 병원까지 해서 아메이가 한 도시를 다 바꿨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도 실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의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다. 모든 정권은 일자리 창출이 최대 이슈예요. 그죠? 그래야 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폐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박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박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100개국에 65개국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철수한 사례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유고요. 이게 이제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있는 실질적인 생산 공장이에요. 아메이는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는 생산 화학회사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100개국에 지금 나가 있다 그러고요. 직원이 여기 이제 16,000이라는데 지금 2만 명이 제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저희를 위해서 최고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선진국 순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나라, 아프리카는 세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아메이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에서 아메이는 OA1이라는 세계 최고 등급을 받아요. 자본금 5천만 달러 이상, 향후 부도날 확률 1% 미만. 등급은 A 등급. 이 정도면은 최고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나 좋겠죠. 네. 아메이는 이제 한국 아메이는 이렇게 전국에 한 15개의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매장이 뭐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가면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뭐 반품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누리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아메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뭐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공식 이런 기사에서도 뭐 착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기사가 실릴 정도로 이제는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지가 브랜딩이 바뀌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 같은 그런 네트워크 사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요. 자, 생필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존슨앤존스는 지금 위기를 돌파해서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몸에 쓰는 화학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는 주식을 상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볼 수는 없지만 아메이가 최고의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주식 상장을 해도 끊임없이 발전할 기업에 속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생필품은 이렇게 50년 만에 200개에서 500개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루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럼 아메이는 어떤 제품을, 생필품을 다루는가?
지금 건강식품. 아까 제가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욕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건강. 이 시장 때문에 삼성도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산업에 끊임없이 진출하려고 애쓰는 이유인데 이미 건강식품 시장의 전 세계 판매 1위는 아메이에요. 거기에서 만든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게 아티스트리 화장품인데 전 세계 유로모니터 기준에 지금 3위 정도 올라와 있고요. 퍼스널 케어는 이제 몸에 쓰는 위생용품인데 예, 이런 제품은 뭐 100%뭐 유기농 제품도 있지만 유기농은 아니어도 인간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지금 뭐 아메이 바디로션 치아 이 정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쓰죠. 네. 어제 저희 집에 기사분 한 분이 왔는데 뭐 공사하면서도요. 저희 치약 쓴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 주변에 저 아메이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자기도 치약 쓴다고 하는 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서도 났죠. 우리나라에서 단일 제품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치약이 아메이 치약이다. 글리스터 치약이다. 라는 기사도 났죠. 자, 공기청정기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고요. 그다음에 홈케어 이제 세제인데 이런 세제도 유엔 친환경 뭐 환경보호국의 모든 인증을 받은 요즘에 이제 ESG라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무조건 퇴출이에요. 그런데 아메이는 60년 전서부터 이걸 100% 지금 지켜내고 있고 국내 제품들 중에 제품은 좋은데 판로가 없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아메이가 위탁 판매를 해서 중소기업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자, 뉴트리라이트는 이미 9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자체 4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유기농 식물 원료를 가지고 계속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영천에 이런 생산 공장도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 시장에 더 박차를 가할 거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아티스트는 이제 요즘에 이제 비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식물성 원료, 그러니까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는 화장품. 이게 이제 MZ 세대들의 하나의 트렌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이걸 오래전서부터 지켜오고 있고 동물 실험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회사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미스 아메리카도 후원했고 로라메르시아라는 그 명품 브랜드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이나 바디로션 같은 거, 샴푸, 그다음에 그 대통령 공약에도 있었죠. 탈모 인구한테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탈모 인구가 많은데 지금 엘사베기 최단 기간 안에 어, 1,000억 이상의 그 매출이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환영받고 있는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발 마사지 기계. 요거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지금 만족도가 꽤 높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정용으로 전 세계 지금 판매 1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청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메이가 명품 냄비를 거의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줄여서 우리 인체 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건강 냄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제는 뭐 아메이 세제는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특히 이 디시드랍스는 뭐 주부 습진 있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세제다라고 다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원포원. 그러니까 아메이가 만들진 않지만 국내에 아주 좋은 제품들, 화장지라든지 생리대, 라면, 이런 장, 차, 커피 이런 것들 개발을 해서 국내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아메이가 어떻게 돈이 되느냐, 어디서 얼만큼의 돈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살펴볼게요. 자, 어떤 물건은 이런 공산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요, 원가 15%, 광고 5% 드리고 약간의 이제 마진이 들어가면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총판, 뭐 경기 총판, 뭐 충청 총판, 이런 총판, 제주 총판에서 보증금을 가져다 놓고 물건을 떼다가 그 총판에서 지역 대리점한테 물건을 주고요. 이 대리점이 동네 구멍가게에 이렇게 물건을 주면 우리가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100% 사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이 유통에 달려 있고요. 유통에 인건비, 창고비, 물류비, 뭐 그런 가게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고 그걸 우리가
다 음, 감당을 하고 샀어요. 물론 뭐 공장이 내가 사는 지역 옆에 있다 그러면 아주 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요즘에 이제 어묵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오뎅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를 일본어로 덴뿌라라고 했어요. 덴뿌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아시면은 좀 연식이 있으신 거죠. 저희 집 근처에 덴뿌라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재기 갖고 가면은 정말 많이 거의 뭐 원가처럼 막 사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공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통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거를 1960년대에 세멀튼이 줄여서 월마트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90년대서부터 이제는 이런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의 이제 전성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통판, 도매, 슈퍼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있고요. 보통 제조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대형 할인점으로 가서 소비자는 조금 저렴하게 싸게 사는 그런 효과 외에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졌고 오히려 정년퇴직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죠. 그죠? 우리가 한 2, 3억 받아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또 종속이 돼야 되는 그런 일이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인터넷, TV 홈쇼핑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TV 홈쇼핑 채널이 5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채널 사이사이사이마다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SNS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방송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정종철 개그맨도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제조사,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연결을 해서 뭐 수십만 개를 팔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컨셉만 있으면 직원도 필요 없고 가게도 필요 없고 홍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1인 기업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거죠. 자, 아메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가를 끌어올려요. 그리고 과감하게 광고를 삭제해 버렸어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써보면 써보고 좋아서 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소개가 일어나려니까 제품을 아주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고서도 30% 저렴하게 주고도 남는 이 중간에 35%를 1차, 2차, 3차 인센티브로 해서 소비자한테 노력한 만큼 캐시백을 하겠다. 이게 이제 1959년서부터 아메이가 만든 거예요. 자, 근데 1차 보너스에서 21%를 주는데 요 21%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소비자한테 이걸 알리는 모습을 본 분들은 야, 아메이는 파는 건가 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이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가 되려면 2차, 3차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프랜차이즈성 사업이 되는 거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대형 총판 사업의 볼륨처럼 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차 보너스나 2차 보너스를 이해하셔야 이 비즈니스가 사업처럼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보너스까지 보여드리기는 제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차 미팅이라고 하는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에게 좀 충분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1차 보너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메이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써보시는 거예요. 뭐 사재기하고 물건을 처음부터 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본인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90일 내에 100% 환불이나 반품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품도 좋아, 가격도 만족스러워, 반품도 무조건 된대. 그러면 굳이 꼭 써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안 쓸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미치는 거 없으니까 썼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완전 로또 당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쓰면 쓴 만큼 캐시백을 하겠다는 거고, 써보고 좋아서 주변에 알렸는데, 나로부터 알려진 사람들의 유통이 만들어지면 그 35% 중에 상당 부분을 저에게 돌려주겠다.
한국아메이가 1조 작년에 3천억을 했어요. 여기에 35%면은 약 4,200억인데 4,200억을 누군가는 노력한 만큼 캐시백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를 잘 하려면은 BMW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빅 마우스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마케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그만 떡볶이집이나 호프집을 하셔도 마케팅은 하셔야 되잖아요. 단골 고객을 만드셔야 되고 뭔가 서비스를 줘서 고정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제품 가지고 네, 마케팅만 해내면 된다는 거고요. 그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러분들께서 20만 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38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쓰시면 3%를 주겠다고 기초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0만 포인트를 쓰면 캐시백은 없어요. 근데 한국에 130만 회원 중에 100만 이상은 다 이 캐시백에 관심 없이 그냥 제품이 좋으니까 쓰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조금 많이 써서 20만을 썼더니 3%에서 6천 원의 캐시백을 받았다. 너무 좋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식자재 마트에서 물건을 샀었는데, 야, 1년을 그렇게 썼는데 만 원도 적립이 안 되는데, 요거 썼는데 6천 원. 지금 물가 상승 지수 1.73을 곱해서 만 원 정도가 캐시백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5만 원밖에 쓸 게 없었는데 3명한테 알려서 3명이 나처럼 5만 원씩 쓰면 이분들 당연히 캐시백 못 받겠죠. 20만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서 20만이 돼도 6천 원을 돌려주겠다. 물가 상승 지수 올해 1.73이니까 만 원을 캐시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 땡큐죠. 제가 홍갑대 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썼는데 주변에 알려져서 이런 캐시백을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 이게 여러분이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A, B 두 사람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처음 시작한 S가 보너스를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A, B 두 사람은 최소한 받을 만큼 썼기 때문에 3% 6천 원씩 이렇게 받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그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룹이기 때문에 20, 20, 20이 합쳐져서 60이 돼요. 60은 여기 보면 보너스 탭에서 6%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36,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다 가져가면 좋은데 60에는 A, B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아간 6,000원, 6,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의 보너스를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거고요. 자, 스폰서는 전체가 4명이 20만씩 썼으니까 80이 되죠. 아직 120에서 모자라니까 6%고요. 그러면 48,000원이 캐시백 되는데 이미 하위에서 24,000원, 6,000원, 6,000원, 합이 36,000원을 가져갔으니까 빼고 나면 12,000원.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폰서 12,000원, 여러분 24,000원, A, B 두 사람은 각각 6,000원씩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본인이 노력한 만큼 차등 있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어, 주변에 쓰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시간 속에서 6명한테 알려줬고 다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전체는 140이죠. 7명이 썼으니까 그럼 120이 넘어서 9%가 되고요. 그럼 140에 9%면 12만 6천 원. 자, 그런데 이 20만은 3%고 6명이니까 계산하면 3만 6천 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12만 6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면 9만 원. 물가 지수를 1.73을 곱하면 약 15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캐시백이 돼요. 괜찮죠?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품이 좋으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시간 속에서 이렇게 4명씩도 알려져서 20만씩 썼다. 그러면 전체는 620이고요. 400 이상 680 미만이니까 15%고 그럼 93만 원 캐시백 되는데 이 하위는 5명이 20 썼으니까 100이 되고요. 100은 6%, 6그룹 하면 36만 원, 빼고 나면 57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1.73을 곱하면 약 90,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캐시백 돼요. 이 정도 되면 약간 사이드 잡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제 브론즈 빌더라고 그래갖고, 3명을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분들이 60만 매출 이상이 되게끔 하고 여러분들이 400 이상이 되면 추가 보너스 30%를 더 줘요. 근데 아까는 이 그림이었잖아요. 100만씩 되고 6그룹에 전체 매출이 620이었으니까 57만 원에 30%, 17만 천 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14만 천 원이고 1.73을 곱하면 약 130만 원에 가까운 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시간이 지나서 보라색으로부터 2명씩 더 알려져서 이렇게 20만씩 쓰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전체는 1580이고요. 1000만 이상은 다 21%예요. 그러면 331만 8천 원이 되고 여기는 260, 그러면 12%고요. 6그룹으로 계산하면 187만 2천 원이 나오고 빼고 나면 144만 6천 원, 1.73을 곱하면 약 250만 원의 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아메이는 1100이 넘으면 2%, 1500이 넘으면 1% 주는 또 다른 보너스가 있거든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서부터는 이제 6차 미팅을 통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1580이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3%가 또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3%가 47만 4천 원. 그래서 더하면 190만 원이 되고 물가상승 지수를 곱하면 약 330만 원의 보너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꽤 괜찮죠. 이 정도 되면은 사이드 잡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본잡으로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사이드 잡, 뭐 투잡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어너덜 잡, 또 다른 나의 직업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1000만 이상을 한 번 하면 SP, 세 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1년 내내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제 이때 되면 안정됐다는 거죠. 자, 이때 되면 이제 연말 보너스 170만 원도 추가가 되고, 이때 이제 350만 원도 추가가 되고, 연말 인센티브 더해지고 그래서 연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 보통 우리가 첫 SP를 가는데 1년 2개월 정도 보는데 파운더스 PT까지 가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어, 뭐 여기까지 가는 동안 수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입 쭉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뭐 모든 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하셔야죠. 지금 주 52시간 근무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많이 남는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할 수 있고 이게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너무나 축복받은 사업이죠. 자, 여러분들이 해본 천만처럼 파트너를 연수익 5천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2명을 성장시키면 이제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까지 넘어가서 2명을 성공시키면 이제 사파이어란 핀이 되고 네, 3명을 성공시키면 에메랄드, 6명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피는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수입적으로 보면 SP는 뭐 평균 한 250 정도, GP도 월. 이제 월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못 가는 달이 훨씬 많기 때문에 12개월 중에. 자, 그런데 PT 되면 이제 6번 가고 12번 가기 시작하면 연말 보너스가 상정이 되면서 이렇게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고요. 2명을 성공시키면 7천만 원, 3명을 성공시키면 한 1억 정도, 6명을 성공시키면 한 2억 이상의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이 한 번 벌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네트워크에서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 물건 쓰는 소비자들이 꾸준하게 생필품을 쓰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세 수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를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은행 이율로 계산하면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메이는 캐시백 중에 넌 캐시 어워드라고 있어요. 넌 캐시 어워드는 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일명 그냥 아메이 여행, 아메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리더십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메이가 이제 전세기를 띄워서 아메이 하는 사람들만 모시고 가서 거의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들만을 위한 직원을과 가이드를 한 100에서 200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런 여행은 아마 돈이 있어도 누리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 여행만 내가 매년 간다 그래도 아메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왜 짜장면 6천 원짜리도 있는데 15,000원짜리를 먹는 건 대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먹는 게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라면 그런 인정과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올해 여행은 삿포로고요. 내년 여행은 또 거기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이니까 아메이 회계연도는 9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잘 준비하셔서 새 1년이 시작되는 9월서부터 비즈니스를 잘 해 나가시면 내년 여행지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메이가 같이 있는 거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가 이런 제 능력이 있었는지 좀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글쓰기가 좋다는 거를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쓰기에서 지금 900일 가까이 매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쓴 글들을 가지고 이제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번째 책까지 제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이런 거를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바쁜데 언제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메이로부터 벌은 시간과 거기에 나오는 경제적 요 부분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제가 본잡이 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사업 소개 드린 적도 있는데, 자, 어쨌든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가 계속 돈 얼마를 벌어요, 뭐 얼마에 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아직 잠재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펼쳐야 정말 내가 그게 원하는 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빨리 경제적인 숙제라고 표현하는데 숙제를 끝내시고 주변에 영향력을 주셔도 좋고 본인이 원하는 삶도 좋고,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꿈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의 꿈을 꼭 이루는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